네, 이번 시간은 자본에 대해서 볼 건데요. 우리가 주식회사를 공부하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본에 대한 항목이 많이 추가가 돼서 여러분들이 많이 어려워하시는 부분이긴 한데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 하나씩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 69페이지 보시면 자본에 대한 정의가 나왔습니다. 자, 자산에서 뭘 뺀다? 부채를 빼면 그 나머지가 모두 다 자본이다 라고 하고요. 자, 다른 말로 순자산, 자본이랑 같은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의는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고요. 자, 자본에 대해서 구분이 나와 있죠. 자, 자본은 이렇게 구성이 된다. 그래서 지금 자본의 구성 항목들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첫 번째 자본금부터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자본금은 우리 주식 발행한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 주식 발행한 거에 자, 액면가액을 곱하면 그게 곧 자본금이 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발행가액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액면가액을 곱한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반드시 체크를 해 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우리가 유가증권에서 단기매매증권 배울 때는 자, 발행가액이랑 액면가액 나오면 액면가액은 함정이다 라고 X 표시하고 우리가 발행가액으로 단기매매증권 취득원가 구했죠. 그런데 이 자본금은 발행가액이 아닌 액면가액이다 라는 거 여러분들이 반드시 정리를 해 주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본잉여금이라고 있죠. 자, 자본잉여금은 자본 거래에 따라서 이익이 생기면 자본잉여금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예를 들면 자, 주식 발행 초과금, 그 다음에 자기 주식 처분 이익, 그 다음에 감자 차익.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에 요거는 별도로 이렇게 정리를 해두세요. 그래서 우리 자본잉여금은 자본거래에 대한 이익이 생겼을 때 우리가 자본잉여금으로 분류를 하고 그 예로는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요 세 부분은 여러분들이 교재에 따로 노트를 해주시고요. 자, 교재에 여기서 지금 오타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자본잉여금이다 라고 오타를 정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 각각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따가 자세히 보도록 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자본조정이 있죠. 자본조정은 자, 위에서는 자본거래에 대한 이익이었다면 자, 손실이 나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본조정은 주식 할인 발행 차금, 그 다음에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이 났으면 처분 손실도 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감자 차손, 이렇게 우리 위에서 봤던 거 그게 이제 이익의 개념이었다면 반대로 손실이 났을 경우에는 뭘로 분류를 한다? 자본 조정으로 분류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이너스적인 항목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이라고 있죠. 자, 요거는 우리가 손익 거래 중에서 미실현, 자, 미실현에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 주셔야 됩니다. 미실현된 손익이다. 즉 아직 실현되지 않은 손익을 우리는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으로 구분을 하고, 예를 들면은 자, 우리가 자, 투자 자산에서 배웠죠. 매도 가능 자, 금융 자산. 자, 매도 가능 증권, 즉 매도 가능 증권이죠. 우리가 매도 가능 증권에 대해서 평가손익이 나왔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자본거래에 영향을 준다고 배웠었죠. 우리 투자자산 배울 때 그 자본 항목에 영향을 준다라는 뜻이 이 자본 항목 중에서도 어디다?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에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매도 가능 증권에 대한 그러한 평가손익은 우리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이다 라고 지금 정리를 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익잉여금이라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손익거래 중에서
자, 실현된 손익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포인트가 실현된 것이다 라는 것이고, 자, 예를 들면은 우리 적립금 같은 게 있어요. 법적으로 이거는 반드시 적립을 해야 된다라는 법정 적립금이 있고, 그 다음에 기업이 내부적으로 임의적으로 적립할 수 있는 임의적립금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익 잉여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손익계산서에서 당기 순이익이 이제 이익 잉여금으로 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익 잉여금 해서 실현된 그런 손익에 대해서 이렇게 분류를 한다라고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분류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고, 여기서 이제 어떤 것들이 예를 들어서 있는지 항목도 같이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한 가지 또 추가로 보자면 우리 자본금이랑 자본잉여금, 그 다음에 자본조정, 요 세 가지는 자본거래예요. 즉 우리가 자본, 뭐 주식이라든지 또는 자기 주식이라든지 어쨌든 자본을 줄여서 차익을 생긴다든지 이렇게 자본 거래에 대한 거, 그렇게 주식 관련한 거래가 이 세 가지로 분류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주식이 아닌 손익 거래는 여기서 이제 분류가 된다라는 거. 그래서 이 세 가지는 자본, 이 두 가지는 손익. 이렇게 여러분들이 분류까지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자, 기출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재무상태표상의 자본 항목 중에 그 성질이 다른 것은 이라고 되어 있고요. 자, 1번 보시면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고, 자, 그 다음에 자기 주식 처분 손실, 자기 주식 있는데 지금 자, 4번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 자, 요거는 우리가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으로 구분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손실이나 할인 발행 차금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자본 조정, 즉 마이너스 항목이었고, 만약에 자기 주식 평가 처분 이익이 나왔다 그러면 뭐예요? 우리가 앞에서 봤던 이 자본 잉여금으로 처리가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자본에 대한, 자, 여기 세 가지죠. 자본에 대한 자본 거래였다면 지금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은 손익 거래잖아요. 그래서 요게 지금 성격이 다른 그러한 것이 되겠죠.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자본 잉여금에 해당하는 것은 이라고 나왔죠. 자, 1번 자기 주식 처분 손실. 자, 이거는 마이너스적인 항목이다. 그럼 뭐다? 자본 조정이다. 그 다음에 감자 차손도 마이너스적인 거 자본 조정이고, 자, 그 다음에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 이거는 우리가 방금 봤죠? 이거는 기타 포괄 누계액이죠. 그래서 정답은 뭐예요? 2번이다. 그래서 감자 차익이 자본 잉여금에 해당하는 거. 그래서 이거는 플러스적인 항목이다 라고 했죠. 그래서 감자 차익이다.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우리 주식, 즉 우리 자본금 배울 때 주식이라고 배웠잖아요. 그래서 우리 자본금은 그 주식 발행 수에 뭘 곱한다? 자, 액면 가액을 곱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본금을 구할 때 어떻게 구할 수가 있는지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우리가 주식을 발행하는데 이 주식의 발행 가액과 자, 액면 가액이 같은 경우예요. 그래서 자, 액면 가액이 만약에 1,000원이면 발행 가액도 1,000원이다 라는 경우죠. 자, 이런 경우에는 자, 분계가 어떻게 될까? 자, 보시면 우리 액면가액만큼, 자, 액면가액이랑 발행가액이랑 지금 같으니까 어쨌든 자본금이 이렇게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현금으로 받았다라고 하는 경우에 현금이 증가하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할증 발행이라고 있어요. 할증 발행에는 우리가 액면가액이 만약에 1,000원이면 요거를 자, 1,200원에 발행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자본금은 무조건 어떤 가액으로 간다고 했어요? 액면가액으로 간다고 했죠. 그래서 자본금은 얼마가 되겠어요? 1,000원이 되겠고, 그 다음에 우리가 발행한 발행가액만큼 현금이 들어오게 되겠죠. 그럼 현금이 지금 1,200원이 되는 것이죠. 그럼 나머지 200원은 뭘로 처리한다? 우리가 주식을 발행하면서 초과된 금액이다 라고 해서 주식 발행 초과금이라고 계정 과목을 쓴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자본 잉여금으로 분류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거는 할증 발행의 경우였고요. 그 다음에 반대로 할인 발행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액면가액이 1,000원이다 라고 하는 경우에 발행가액이 900원이다 라고 가정을 해보면, 자, 현금은 우리가 발행한 가액만큼 들어오게 돼 있죠. 그래서 현금이 900원이 들어오게 되고, 그 다음에 자본금은 무조건 액면가액이죠. 자본금은 액면가액인 1,000원이 증가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차변에 100원이 차액이 나오는데, 요거는 주식을 할인 발행해서 차금이 생긴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자본 조정, 즉 마이너스적인 항목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기출문제. 주식회사 분기에 전기말 자본금은 6천만 원. 자, 주식수가 12,000주고요. 액면가액이 5,000원이래요. 자, 기중에 주당 4,000원에 2,000주를 유상 증자하였대요. 자, 주식을 추가로 발행을 한 거죠. 그래서 그만큼 자본금이 어떻게 되겠어요? 증가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 외에 자본거래는 없었다. 자, 주식회사 분기에 기말 자본금은 얼마인가 라는 것이죠. 자, 여기서 포인트는 뭐예요? 자본금은 무조건 발행가액이 아니고 액면가액이고, 지금 자본금은 그래서 지금 주식 수를 곱하면 자본금이 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식 수는 지금 몇 주예요? 처음에 이제 우리가 12,000주가 있었고 추가로 2,000주를 발행했죠. 그래서 자, 12,000주 더하기 2,000주 해서 14,000주가 지금 우리 기말에 현재 주식수가 되겠고, 액면가액은 얼마예요? 지금 5,000원이죠. 그래서 액면가액 5,000원. 그래서 요거 곱하면 금액 어떻게 돼요? 자, 7천만 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우리가 우리가 발행하는 거에 대해서 봤다면, 이제 자기 주식이에요. 그래서 말 그대로 우리 회사의 주식을 스스로 보유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재 70페이지에 나와 있고요. 자, 취득할 때, 즉 우리 회사의 주식을 우리 회사가 스스로 취득을 했을 때 어떻게 회계 처리를 하느냐라는 것이죠. 자, 지불한 금액을 취득 원가로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회사한테 우리 회사가 돈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자, 현금 지불한 금액을 자, 자기 주식, 즉 자본 항목으로 이렇게 자본으로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등계를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자, 매각할 때 우리가 자기 주식을 매각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매각할 때 이익이 나올 수도 있고 손실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익이 나온 경우에는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이라고 해서 플러스 항목인 자본 잉여금에 해당이 되고, 마이너스가 나왔다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이라고 해서 자본 조정, 즉 마이너스 항목으로 간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뭐냐면, 우리가 손실이 난 경우에 만약에 우리가 기존에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이 이미 있다라고 하는 경우에 그거부터 먼저 상기하고 그 남은 잔액을 자기 주식 처분 손실로 처리한다. 이게 조금 특이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자, 기타 포괄 손익 누계까지 보도록 할게요. 요거는 우리가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익에 관련된 거 이쪽으로 분류가 된다고 했죠. 자, 보시면 1번 보시면 자, 재평가 잉여금의 변동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거는 우리 시험에 나오지는 않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눈으로만 보시면 돼요. 자, 두 번째, 종업원 급여에 따라 인식된 확정급여 제도의 보험 수리적 손익. 야, 이거는 우리가 종업원 그 퇴직급여 줄 때 별도의 우리가 운용 자산을 만든다고 했잖아요. 거기서 손익이 나면 그거는 우리가 미실현된 손익이다라고 해가지고 자,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이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거는 포인트는 뭐다? 미실현된 손익이다라는 게 포인트예요. 자, 포인트고요. 자, 그래서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쭉 보시면 되고, 중요한 게 여기 나오죠?
자, 4번이 포인트예요. 그래서 기타 포괄 손익 지분 상품 투자에서 발생하는 손익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러한 지분 상품은 뭐가 있다? 매도 가능 금융자산이 있다. 그래서 매도 가능 증권 요게 이제 포인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것만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기억을 해 주시고 가면 됩니다. 그래서 포인트는 매도 가능 증권이고 그 다음에 미실현된 손익이다. 이 두 가지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을 해 주시면 되고요. 자, 이익잉여금이죠. 자, 이익잉여금은 자, 적립금이 있다고 했어요. 적립금이 일단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미처분 이익잉여금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것부터 먼저 보시고 자, 처음에 이익준비금이라고 되어 있죠. 자, 이익준비금은 뭐냐면 우리가 자본금의 2분의 1, 즉 우리 자본금이 있잖아요. 거기에 반이 도달할 때까지 매 결산기에 자, 금전에 의한 이익 배당액. 자, 이거는 뭐냐면 현금 배당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배당을 할 때 주식 배당을 할 수도 있고 현금 배당을 할 수도 있는데 현금 배당액에 자, 10분의 1 이상의 금액을 이익 준비금으로 적립을 해야 돼요. 우리가 저금한다라는 개념이랑 보시면 돼요.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기업이 자본금의 반이 될 때까지는 우리가 이익 난 거에 10분의 1을 계속 저금을 해라 라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그거를 이익 준비금으로라고 표현을 한다 라는 정도까지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적립금이 있는데 이거는 두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자, 법정 적립금이라고 있고요. 자, 이익 준비금도 일종의 법정 적립금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법에서 우리 상법에서 지정이 되어 있거든요. 이만큼 이익을 준비해라 라는 적립금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래서 법정 적립금 중에서 이익 준비금이 있는 것이고 이익 준비금 이외에 기타 법정 적립금이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거 외에 우리가 재무구조 개선 적립금이라는 적립금이 있구나 라는 정도만 지금은 눈으로만 봐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임의 적립금이에요. 자, 요거는 법으로 정해지진 않았지만 회사가 자체적으로 필요에 의해서 적립을 한다라는 것이고 예를 들면은 우리 사업 확장할 때 돈 필요하니까 적립을 해 둡시다 라는 게 있고 아니면 돈을 갚을 때 필요한 적립금을 적립을 해 놓자 라는 여러 가지 적립금이 있다라는 정도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미처분 이익 잉여금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요거는 아직 처분하지 않았다. 즉 우리가 이익이 났는데 그거에 대해서 배당을 할지 적립을 할지 아직 어떻게 할지 결정하지 않았다. 그래서 요 결정은 언제 할까요? 우리가 이익이 났는데 이걸 어떻게 쓸지는 우리가 주주총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주주총회는 보통 2월 전후에 하거든요. 그래서 자, 이거를 주주총회를 하기 전에 이익잉여금에 대해서는 미처분 이익잉여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직 처분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잉여금을 미처분 이익잉여금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익잉여금의 구성 항목을 봤고요. 자, 그 다음에 자, 교재 71페이지에 배당 지급에 대한 회계 처리가 나왔죠. 그래서 우리가 주식을 발행하면 우리 회사의 주주들한테 우리가 이익이 났으면 그만큼 배당금을 지급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배당을 할 때 현금 배당으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 주식으로 줄게요 라고 주식 배당으로 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현금으로 줬을 때 우리가 어떻게 처리를 하는지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우리가 배당을 결의했다. 아직 배당을 주진 않았지만 우리가 배당할 것입니다 라고 결정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결정한 시점에 회계 처리를 하게 되죠. 자, 이렇게 하게 됩니다. 일단은 대변에 지금 뭐가 나왔어요? 미지급 배당금이라고 나왔죠. 그래서 우리가 배당금 주긴 줄 건데 아직 주지 않고 이따가 곧 줄 거예요 라고 미지급이라고 해서 우리가 부채의 증가로 처리를 일단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차변에는 미처분 이익 잉여금이라고 해서 우리가
지금 이익잉여금이라는 게 자본에 있을 거예요. 미처분 이익잉여금이라는 게 자본, 즉 대변에 있을 건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배당을 하겠다고, 즉 처분을 하겠다고 결정을 한 거죠. 그러면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차변에서 자본의 감소로 이렇게 처리를 해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정말로 이제 우리가 지급일이 돼서 이 현금 배당금을 지급을 했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이 부채가 이렇게 사라지게 되겠고, 그 다음에 현금이 나가게 되겠죠. 그래서 현금이라는 자산이 감소하게 된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서 보시면 우리가 배당 결의할 때는 자본이 일단 감소를 하게 되고 부채가 증가하게 되겠고, 그 다음에 일단 지급하게 되면 부채가 감소하게 되고 현금이라는 자산이 감소하게 되겠죠. 그래서 자산 부채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지금 보시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주식 배당인 경우에, 현금 배당이 아니고 주식 배당인 경우에 자, 보도록 할게요. 일단 배당을 결의했다라고 하는 경우, 자, 우리가 지금 대변에는 우리 현금 지급할 때는 미지급 배당금이라고 해서 부채가 증가를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미교부라고 했어요. 지급이 아니고. 자, 주식 배당금이라고 해서 지금 뭐가 나와요? 자본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주식으로 주면 그만큼 우리 회사의 주식이 증가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본이 어떻게 돼요? 증가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배당 결의할 때 주식 배당인 경우에는 미교부 주식 배당금이라고 해서 우리 회사의 자본이 증가가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고,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줄어드는 것까지는 똑같습니다. 현금 배당금이랑. 자, 그 다음에 주식을 정말로 이제 우리가 발행을 했다라고 하는 경우에 자, 이렇게 되죠. 요게 이제 미교부 주식 배당금이 없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정말로 우리 회사의 자본금이라는 게 이렇게 자본이 증가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포인트는 뭐다? 주식 배당의 경우에는 지금 다 자본 가지고 증감이 되고 있어요. 그렇죠? 다 자본의 증감으로만 구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자본끼리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이다 라는 게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여러분들 이 자본 항목에서 자기네들끼리 이렇게 자리만 바뀌는 거기 때문에 총 자본의 합계는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다라는 게 포인트가 되겠죠. 그래서 현금 배당과 주식 배당의 이 차이를 정리를 해주시면 되고요. 자, 다음에 우리 배당 지급의 회계 처리를 계속 볼 건데, 무상 증자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 뭐 돈 받지 않고 자본을 늘렸다라고 하는 경우죠. 그래서 자, 이런 경우에는 자본이 늘렸으니까 어쨌든 증자를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본금이 늘어나게 되고, 그 다음에 자본잉여금, 즉 우리가 자본잉여금에서 자본금으로 바뀌기만 하는 거죠. 그래서 총 자본에 대한 변동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한 건물에 5층에서 뭐 예를 들어 1층으로 간다고 해서 그 건물의 자체가 변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건물 자체에서 내부적으로만 움직였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우리 주식 배당이랑 무상 증자를 비교하는 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에도 표가 나와 있는데, 자, 요거는 여러분들이 우리 시험에서는 요 부분 자본금에 대한 거랑 그 다음에 순자산에 대한 거, 요 두 가지 정도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일단 우리 주식 배당이랑 무상 증자랑 비교를 하는 거예요. 자, 보시면 첫 번째로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거는 어쨌든 주식 배당이랑 무상 증자랑 같은 자본 내에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순자산, 즉 이건 뭐예요? 자본이란 얘기죠. 자본의 총 합계는 변하지 않는다라는 게 공통점이 된다라는 것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자본금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요거는 우리 주식 배당하면 그만큼 자본금이 증가하게 되는 것이고, 무상 증자도 마찬가지로 자본금이 어떻게 있어요? 증가되겠죠. 그래서 이거 두 가지가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기출문제는 자, 이렇게 나오죠? 다음 중 주주총회에서 현금 배당이 결의된 당일에 거래 요소의 결합 관계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현금 배당이라고 되어 있고 지금 결의된 그 날짜에 대한 걸 물어보고 있죠. 자, 보시면 우리 결의된 당일은 미처분 자, 아직 미지급된다라고 해가지고 미지급 자, 배당금이라고 해서 우리 부채가 증가되게 됐죠. 대변에 일단. 그래서 부채 증가가 나오게 되는 것이고 자, 차변에는 뭐가 와요? 우리 자본이 감소되게 되겠죠. 그래서 미처분 이익 잉여금이라는 자본이 감소되게 된다.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자, 다음은 자본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나왔죠. 자, 1번 보시면 이익 잉여금을 자본금에 전입하여 무상주를 발행하는 거. 자, 액면 금액을 주식의 발행 금액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죠.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헷갈리실 건데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일단 우리가 무상주를 발행하는 거는 우리가 대가가 없기 때문에 그거를 발행 금액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발행 금액 우리가 실제로 우리가 받은 금액이 없기 때문에 발행 금액이 즉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액면 금액을 발행 금액으로 한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기업이 취득한 자기 주식은 취득 원가를 자본 조정으로 회계 처리한다라고 되어 있죠. 자, 요거는 일단 여러분들 패스할게요. 자, 그 다음에 자기 주식의 처분 금액이 장부 금액보다 큰 경우 차액은 자기 주식 처분 이익으로 하여서 자, 요거는 자, 주식에 대한 플러스적인 항목이기 때문에 자본 잉여금이다. 맞는 얘기가 되겠고요. 자, 4번 보시면 기업이 소각을 목적으로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주식의 취득 원가가 자, 액면 금액보다 작다면 그 차액을 감자 차익으로 해서 자, 자본 조정? 자, 자본 조정은 우리가 자본 항목 중에 마이너스적인 거를 모아놓은 항목이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자본 잉여금으로 처리하는 것이지 자본 조정이 아니다라고 자, 정답은 4번으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자, 주식에 대해서 봤고요. 여러분들 주식은 이번 시간에 했던 부분만 여러분들이 충분히 복습을 해 주신다면 시험에 무리 없이 풀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